네, 이번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흰남노가 남해안을 상륙한 뒤 이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는데 언제까지 경계를 계속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이제 빠져나갔는데 전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태풍의 이제 중심부가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태풍의 중심 반경이 400km가 되기 때문에 지금 400km가 머물러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400km가 언제 정도 빠져나갈 수 있냐고 예측하면 지금 폭풍의 풍속도 있지만 폭풍의 이동 속도가 있어요. 근데 이동 속도가 시간당 40, 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약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태풍이 빠져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이제 강풍의 속도는, 바람의 속도는 낮아지지만 어떤 빗물이나 이런 범람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었더라도 지금 어떤 전기 설비가 바람에 의해서 누전된 상태에서 그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같은 어떤 화재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지금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우리가 이야기하면 대형 배터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었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과 경주 지역을 보면 하천과 저수지가 지금 범람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는 이제 태풍이 폭우랑 같이 와서 이제 범람을 했지만 지금 지난번 한 달 전에 지금 대형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비로 인해서 이번에 어떤 산사태나 범람이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는 산이나 땅은 어느 정도 물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나 지난번에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물의 포화도가 지금 포화 상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그런 물들이 어떤 그 하천이나 이런 그 저장소로 넘어가면서 이제 범람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풍이 이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영향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동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에 빠져나갔지만 태풍에 빠져나간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풍에 빠져나간 이후에 주로 사고가 보면은 노을성 파도거든요. 그래서 그 노을성 파도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 서너 시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을성 파도라고 하는데 이 노을성 파도는 어느 일부분에서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 높은 고기압의 주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솟아오르는 것이거든요. 그 솟아오른 이런 파도 개념이 주위의 파도 위에서 떠밀려 오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밀려옵니다. 해안가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큰 치명상을, 익사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갔더라도 오늘 정도는 바닷가나 이런 근처에서 주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올 때 특히 남해안에 상륙한 시점과 만조 시기가 겹쳐서 큰 피해가 우려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하면은 부산의 만조 시기가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보니 4시 31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어제 예보대로 했으면 6시였는데 좀 더 당겨져서 5시.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만조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피해는 더 예상됩니다만은 다행히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서 좀 더 어떤 좋은 상황이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봐도 이제 침수나 하천이 범람된 곳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저지대 침수도 저희 걱정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태풍이 지나갔지만 하천에 모이는 물들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바람의 속도는 낮아질 수는 있지만 왜 더 많아지냐면 어떤 상부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어떤 범람에서 넘어오면 상당한 양이 될 수 있고요. 또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점점 마지막에 있는 하천, 저장소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차량 침수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운전할 때나 보행할 때 침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합 전에 그 서울에서도 기습폭우가 왔을 때 지금 차량이 많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사거리 같은 경우에서 그 침수 지역이 좀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차가 진입했었는데 물이 차고 있으니 운전자는 여기서 고민에 들어가거든요. 다시 되돌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나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까지의 투자한 비용이 매몰될 수 있는 매몰 비용 때문에 일을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가서 어떤 침수 지역을 만나면 바로 회전해서 다시 유턴해서 되돌아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차를 옆에 주차를 한 다음에 대피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차 안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평상시보다 더 빨리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 꼭 필요합니다. 네,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